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리파이니 경영관리팀 팀장 김정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저희 회사의 온라인 기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설명회는 당사 사업 현황 및 2021년 잠정 실적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국내 프롭테크 1호 상장 기업으로서 미래 프롭테크 시장에서 선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당사는 고객이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장을 만들어내고 시장을 선점하였습니다. 당사 상품 중 전세대출 서비스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금융기관들이 전세자금 대출, 즉 순수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를 낀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 보증금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는 신용 리스크와 권리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당사는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을 통해 신용 리스크를 해치하고 권리보험을 통해 권리 리스크를 해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RPA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권리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1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을 가능하게 하여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권리보험은 권리 리스크 내에서 권리조사로 밝혀지지 않은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권리보험료는 위험보험료, 이윤,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권리조사의 중요성이 크다 보니 권리보험료의 50에서 60%가 권리조사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객사들은 당사의 이러한 권리조사 시스템에 힘입어 리스크를 해지하고 매출을 증대하고 비용을 효율화하였으며 당사는 전세대출과 같은 부동산 금융상품이 안전한 정착 및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회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2000년 한국부동산원의 전신인 한국감정원의 사내벤처로 출범하여 2002년 독립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1년 말 기준 임직원 수는 계약직을 포함하여 모두 230명입니다. 주요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당해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 금융기관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리스크를 제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이와 관련된 권리조사와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출신의 이창섭 대표님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진은 부동산 또는 금융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성장 히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기인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권리조사 서비스 BM을 구축하였는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오토론에 관련된 BM을 만들고 이에 관련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성장기인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권리조사 서비스의 고도화 시기로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이미 비대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탁계약 체결을 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행인 K뱅크와도 비대면 온라인 주택담보대출 관련 권리조사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고객사 확충 및 외형 성장을 본격화하는 도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사는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파이낸셜과 허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관련 판매 지원 계약을 체결했고 정보보호관리 체계 최고 인증인 ISMS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HF와 반환보증 위탁계약 서비스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29일 당사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권리조사 업무에 금융상품을 접목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 최초로 창출하고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 보증보험사와 권리보험사를 통해 각각 보증보험과 권리보험을 신청하고 각 보험사, 보증사 및 금융기관들은 당사의 권리조사, 채권연도 통지, 실소회 등의 업무를 의뢰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이 권리보험사에 보험을 신청하면 권리보험사는 권리조사를 리파인에 의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또한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서비스의 비대면 활성화로 당사가 K뱅크화하는 서비스화를 다른 은행권에도 영업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진행되는데요. 보증보험사와 직접 계약되어 있는 리파인의 권리조사, 채권연도 통지,
시세 조회 등의 조사를 의뢰하는 방식과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와 협업해서 리파인이 판매 지원 및 권리 조사를 일괄 협업으로 수행해 보증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최고의 시스템 레퍼런스와 거래처와의 전용선만 구축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시스템을 설립 당시부터 개발하여 자동화 RPA 기반 권리조사 시스템인 PTS 시스템, 리스크 관리 시스템, 보안 관리 시스템으로 높은 생산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리보험사, 금융기관, 보증보험사 등 거래 상대방과의 전용성만을 구축하여 경쟁사 진입을 어렵게 하는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경우 각사 정책에 따라 공중망 회선에 VPN 장비 설치 방식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RPA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자체 개발한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2016년도에 구축하였는데, 당사의 RPA 시스템 중 중요한 부분인 PTS 권리조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등기부 자동 열람 서비스는 고객사에서 주소로 의뢰를 하면 그 주소를 정제하고 등기부로 열람해서 유효 데이터를 추출하여 보고서를 작성 및 자동 발송하는 데까지 건당 1분 15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시간 등기부 변동 알림 서비스는 변동 내역을 조회하고 유효 데이터를 추출하여 보고서 자동 발송까지 건당 0.5초가 소요되어 국내 최고의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RPA 시스템으로 당사는 24시간 실시간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하고 연간 약 60만 건을 처리하여 다량의 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상거래 탐지 FDS 시스템을 탑재하여 대출 사전 사후의 리스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존 사업 성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대출과 관련하여 2020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세 및 보증금이 있는 월세 가구 수를 합치면 총 764만 가구입니다. 이는 당사가 잠재적으로 진출 가능한 시장 규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 가격 추이를 보시면 2017년 이후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대출 규제를 펼쳤지만 거래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기준 연간 전세 거래 건수는 130만 건 이상인데, 당사가 그중 34만 건 정도 업무를 수행해서 추가적인 성장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환보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가격 급등으로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환보증 가입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해 전체 전세 거래 건수 대비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20%에 못 미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성장 여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사업 중 임대보증금 보증은 2020년 8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1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임대보증 업무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는 반환보증과 동일하게 당사가 직접 처리하거나 빅테크와의 협업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제휴해 작년 10월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판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규 사업 중 B2C 비즈니스인 집파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파인 서비스는 764만 전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살펴보면 반환보증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요. 반환보증의 경우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깡통전세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는 가격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제거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자분들을 주요 고객군으로 삼아 임차인 재산권을 보호를 통한 주거 안정, 양질이 저렴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B2C 서비스 집파인이 로드맵입니다. 2021년 8월 앱을 출시하였고 2022년까지 부동산 권리 빅데이터 플랫폼, 23년까지 부동산 SNS 플랫폼, 24년까지는 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인 부동산 권리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764만 전월세 가구를 타겟으로 등기변동, 경매정보, 시세정보, 무료 법률 상담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임대인이나 중개사,
이사업체 등 등기 모의 니즈가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영업을 전개해 네트워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단계는 SNS 플랫폼 단계입니다. 당사는 실시간으로 고객 간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매물이 매칭될 경우 거래도 해주는 서비스에 더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나 위조를 커버하여 재산보호, 주거안정까지 가져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이사, 인테리어, 매물정보, 매칭, 추천, 중개, 보험, 대출 연계, 가전제품 렌탈 등을 통해 수익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자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통하고 이를 활용한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주요 수익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4년간 매출액은 연평균 24.5% 성장했고 2021년 기준 35.7%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당사가 공시한 2021년 잠정실적 가운데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약 8.5% 증가한 5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당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작년 10월 전후로 금융당국의 전세대출 규제 언급에 따라서 각 은행별 전세대출 관리 정책, 즉 일부 은행 신규 전세대출 일시 중단, 갱신시 한도를 보증금 증액 범위 안으로 제한, 잔금 지급일까지만 대출 가능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평균 전세대출 금액 상승이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담보대출 서비스의 경우에도 전세대출과 마찬가지로 작년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 규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반환보증 서비스의 경우 최근 깡통전세 우려로 세입자들이 반환보증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작년 10월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비대면 서비스도 개시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높은 성장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한편 2021년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약 11.3% 늘어난 3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급여비용은 임직원 수 증가 및 내부 조직 개편을 반영해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의 경우 작년 상장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있었고 매출과 관련된 신청사 및 등기알람 수수료 증가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의 실적과 연관성이 있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월별 증감 추이입니다. 전세대출 금리는 통상 주택담보대출 금리나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아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관리 정책 및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대출을 받아 여윳돈으로 주식투자 및 가상자산의 투자가 올해 초 시장이 불안해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출 상환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관리 및 각 은행들이 전세대출 심사를 더 심도 있고 세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프로세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전세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전월세 전환율이 전세대출 금리보다 낮아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까지 7개 시중은행 기준 평균 신규 전세 대출 금액은 약 1억 9,900만 원이었는데요. 지난 4분기 금융당국이 관리 정책에 따라 해당 금액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0년 8월 임대차법 도입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건들이 만기가 올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도래함에 따라서 하반기 전세가격의 상승 및 오른 전세금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월세 낀 임대차 계약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합니다. 또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매매 시장 위축에 따라 보증금 있는 임대차 계약의 수요가 지속되어 하반기 당사의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이 순수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은행 가계대출 증감액 추이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규제 여파로 전체 가계대출은 21년 말 기준 전월 대비 순감소로 전환했지만 이는 주로 전세자금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일반 신용대출 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월간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 자료입니다. 작년 내내 매매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올해 들어 매매가 상승률이 둔화세가 심화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 상승률을 역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시장 상황에서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견고함을 시사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로 인해 올해 주택 매매 수요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올 한 해 입주 물량이 서울을 비롯해 많지 않으며 정부가 사전 청약을 활성화하면서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대기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매 시장이 불안하면 오히려 전세 수요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는 현재 가격을 고점으로 인식하고 있고 매도자는 양도세 부담, 대선을 앞둔 관망세 등으로 인해 싸게 팔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 매매 수요 중 일부가 전세 수요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2월 소비자 심리지수에 따르면 주택가격 전망 CSI가 2020년 5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는 집값이 향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집값의 하락을 전망한 소비자들이 추세를 관망하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서 전세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량 비중입니다. 거래량 비중을 살펴보시면 신규 계약의 경우 월세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순수 전세에서 월세 낀 임대차 거래로 넘어가는 건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당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세대출의 경우 월세 낀 임대차 거래의 보증금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당사 실적의 위험 요소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주택 유형별 전세가율 추이를 살펴보시면 상대적으로 연립 및 다세대를 중심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연립 다세대 주택들은 시세 파악이 어려워 깡통 전세의 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규제 정책 및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해 깡통 전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전세가율이 높은 물건을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대출을 받은 갭 투자자가 상환할 능력이 되지 못할 경우 깡통 전세로 전락하여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깡통 전세에 대한 불안감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며 이를 확대해 나가야 세입자들이 불안을 염려를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반환 보증 가입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낀 임대차 계약 비중은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37.4%를 차지했으며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즉 준전세 거래 비중도 21년 17.4%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세 낀 임대차 거래 역시 전세자금 대출 대상이고 당사는 기존 전세 대출이 갱신 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권리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세의 월세화의 경우 이러한 전세 가격의 급등은 지역에 따라 차별화 현상이 진행될 것이며 서울의 강남권, 영등포, 중구, 용산구 등 업무 밀집 지역의 경우는 전환 속도가 빠르지만 타 지역의 경우 월세 수요가 높지 않아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반기 계약갱신 청구권 소멸 이후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대출 금리 상승 및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오른 전세 보증금만큼은 월세로 전환하는 준전세 형태의 계약이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1%대 저금리 시대에서 예금 금리가 낮아지자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 대신 매달 월세를 받는 전월세 전환이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로 다시 대출 금리보다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 월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세임대차법 시행으로 임차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대출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월세 가격이 과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월세 가격 상승률이 전세 대출 이자 부담보다 다시 커지면 다시 전세 수요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24만 5천 원으로 1년 만에 11만 8천 원, 약 10.5% 올랐으며 집중 업무 지역인 강남권은 월세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한 아파트의 월세 가격이 4개월 만에 약 21.4% 올랐습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유의 제도이며 세입자에게도 유리한 제도이고 금리, 대출 규제 등의 요인에 따라 다시 수요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사라지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 규모가 보증금이 240개월을 치를 초과하는 일명 준전세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추이도 앞서 설명드린 전세의 월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당사는 상장 초기 예상치 못한 주가의 급락으로 인해 기업 실적의 자신감과 주주가치 제고 차원으로 총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100억 원씩 두 차례 걸쳐 체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100억 원은 한도로 소진해 자사주를 취득하였고 올해 새로 체결한 계획에 대해서도 장내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환원을 실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경영진의 생각은 최대한 시장의 기대치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